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의 유치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나온 소식으로는 실패했고요. 사실상 표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부산이 29표를 획득했고요. 이 경쟁사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었고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차 투표 이후에 바로 선정이 됐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쳤던 역전 기대감과 달리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의 흐름 그래서 오늘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메스 이상이나 KNN, 히림, 시공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시공테크의 경우에는 어제 9% 정도의 급등 마감을 줬었는데 오늘장 어떤 식의 주가 반응이 일어나게 될지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 인상을 계획했다가 정부를 의식해서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식품업계에 지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태인데요. 어제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지만 오뚜기가 원래는 다음 달 1일부로 카레나 케첩 등 편의점 판매 가격을 좀 올리기로 했었다가 이를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풀무원 역시나 다음 달 1일부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요거톡의 초코 그래놀라나 요거톡 스타볼, 이 요거톡 시리즈 제품의 3종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결국에 계획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인사들이 업계 공장이라든지 본사를 방문하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 기업인 빙그레 논산 공장을 찾아서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빙그레 역시나 가격을 올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도 마포구 소재에 있는 CJ 프레시웨이 본사를 찾아서 주요 식재료의 가격들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격 압박에 나선 가운데 계속해서 식품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철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급됐던 오뚜기나 풀무원, 빙그레 같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단독 보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NH농협은행이 ELS 상품 전면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에서 ELS 판매 중단 조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NH농협은행은 전국 각 지점에서 ELS 판매를 최근에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일단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 ELB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5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기 ELS 가운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판매 잔액은 총 8조 4,100억 원 규모인데요. 상품 구조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이 최대 4조 원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당국과 은행권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판매 채널에 대해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의 변동성 등을 제대로 알리고 설명했는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시장에서의 약간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금값이 6개월 만에 세계 또 가격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금 선물 지수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온스당 2013에서 2018달러 사이를 오갔는데요. 지난 5월 16일 이후에 최고 수준이던 종가 2012.4달러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5일에 1826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두 달도 안 돼서 10% 가까이 올라간 것인데요. 금값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부분들은
이유들은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은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빛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 중국과 인도의 소비자 수요라든지 중앙은행의 매수세도 상승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엘컴텍이나 IT센 국내 종목들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에서 상용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기업인 인디카 에너지의 자회사 인비와 함께 상용 전기차 보급을 위한 유통 계약을 어제 체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현대차는 전기버스 일렉시티에 사용되는 12m급 배우 샤시와 카운티 EV에 사용되는 8m급 배우 샤시를 함께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상용 전기차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 규모가 큰 다른 아세안 국가로도 넓혀간다는 계획인데요.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 교통수단들을 전동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와 발맞추어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장을 완공해서 여기서 아이오닉 5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단독 보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다음 달 중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에 지분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와 함께 LLM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 같이 공동사업 기회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티투마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글과 컴퓨터는 AI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AI 전략 발표회에서 김현수 한컴 대표가 내년은 한컴의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컴만의 지능형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